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마 3강에서는요. 테마 6번 하자인 의사표시 사기강박단 의사표시 자 110조에 있죠. 사기강박단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1항에 2항에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3항에 사기강박의 취소는 역시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늘 말씀했죠. 사기강박은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진다. 사기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조문 110조. 두 번째는 남에게 사기강박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사기강박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사기강박 당한 사람은 사기강박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기강박은 또 하나는 형사책임이죠. 협박죄로, 사기죄로 형사고발할 수 있죠. 형사책임 물을 수 있다. 세 가지 문제 있는데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행사해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아니면 셋 다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잘 나오죠. 사기강박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플러스 그리고 불법 손해 물을 수 있다. 맞는 문장. 사기강박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해도 관계없다. 맞는지 틀린지는 맞는지 아무거나 하나만 해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셋 다 되는 거지. 자, 주의할 것은요. 사기강박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틀리는 거죠. 이거 하지 않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되지만 취소하여야만 손해 물을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리는 거죠. 다만 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취소는 부당 반환 문제를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기강박 원인을 취소하여 부당 반환을 청구한 다음에 또다시 불법 손해배상 물을 수 있다 없다. 이건 동시에 안 된다. 그렇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지 더블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그럼 취소하고 부당 반환 청구하든가 취소하고 이거 안 하고 손해 묻든가 선택해야지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 질문 잘 주의해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강박보다는 사기를 봐야 돼요. 사기 요건 봐보세요. 간단히 정리했지만 사기가 되려면 첫째 1번 2단에 고의가 있을 것. 고의 중요한 얘기죠. 고의 과실로 기망하여 과실로 기망 사기친단 말은 없죠.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고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2단의 고의죠. 그럼 고의가 있어서 기망에 빠진 다음에 착각으로 의사표시가 만드는 거죠. 기망당하면 착오에 빠지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것은 기망당해 사기당에 빠진 착오는 사람이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 마음에 험한 착각을 빠뜨리는 거예요. 기망당에 빠진 착오는 거기 착오요. 기망당에 빠진 착오는 착오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 계획을 몇 개 만드는 거 이렇게요. 이게 2단의 고의인데 다음 주의할 것은 기망당에 빠진 착오는 이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착오가 아니더라도 사기당에 빠진 착오는 기망당에 빠진 착오는 그 착오가 중요분이 아니더라도 사기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착오에서 말한 착오는 중요에 해당되는 착오만 착오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기당에 빠진 착오는 기망당에 빠진 착오는 그 착오가 중요원이 아니더라도 착오 원인으로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기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인과관계. 그렇죠? 사기가 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사기당한 거와 의사표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주관적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건 입증되면 되는 거지. 과연 남들은 그 정도의 사기당하겠느냐. 객관적 인과가 요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보충할 거. 이 중에 고의가 있을 것, 기망행위 있을 것, 위법화 있을 것, 인과 인정될 것. 네 가지만 인정 취소하는 것이지 손해 발생 여부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착오와 다른 점이에요. 착오가 돼서 중요한 착오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손해 발생된 거 있어야 중요이지만 사기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손해 발생된 것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손해가 발생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갖추면 되는 거지. 손해 발생 여부는 사기의 취소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손해가 발생된 것이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손해가 발생하여 취소한다는 얘기 아니다. 하나 주의하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조금씩 읽어주시고요. 쭉 내려오면 여기서도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중요했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시라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과신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사기 강박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일 때는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정리해놨는데 다만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기억하셔야죠. 110조 2항 제3자의 이런 걸 추가하는 거예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요.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자 그림 안 그릴게요.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표현해야죠.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리인은 동일시해야지. 상대 대리인이 사기 강박해서 계약 맺었을 때는 비록 상대방이 선이 무가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상대와 대리인 동일한 사람 취급해야지.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부하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직원, 피용인이라고 부르죠. 상대방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피용인, 부하직원의 피용인의 사기 강박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사기 강박에 해당된다. 말편이 어려웠잖아요. 대리인은 3자 해당하지 않는다. 피용인은 3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 사기 강박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선이 무과시라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피용인은 3자 해당한다. 대리인 3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편 잘 봐주셔야겠죠. 자,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추가시키고요. 요점 정도 추가시키고요.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표현하는 거.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요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요거요. 테마 7번 볼까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지. 우린 도달주의죠. 그런데 도달주의 원칙은 이 규정은 그렇지만 임의 규정이다. 특약이 있다면 특약한 대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아무런 말이 없다면 도달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임의 규정이다. 그렇지만 이 도달주의 원칙은 그렇지만 사인과 사인이 아닌 공법행위에도 공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도달주의 원칙은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있다. 다 기억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판례,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요. 판례 중에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가 일간신문이나
또는 관보라 그러죠. 관보. 관보 같은 걸 통해서 공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국민에게 시민에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일관심을 통해서 공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시민에게 국민에게 도달로 판례 본다 볼 수 없다. 도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 도달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개별 통제하라. 이 판례죠.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중에서 7번 지문이요. 뭐 다 보셔야 되지만 7번 지문 하나 특별히 또 주의하셔야겠죠. 7번에 도달주 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보셔야 돼요. 7번에 보면 발신 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을 상실하여도 도달된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발신 시엔 살아있었고 발신 시엔 능력이 있었다면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잘 볼만한 얘기고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봐주면 되죠. 이렇게. 다만 우리가 도달지 원칙에서 수령 무능력자 제도 있었죠. 수령 무능력자 제도, 수령 무능력자 제도 또는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수원 제한 능력자 제도. 이거 112조에 있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받았을 때 수령 무능력자라면 미성년 한정 금치산자라면 표의자는 도달을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했으니까요.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죠. 하지만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수령 무능력자 제도인데 수령 무능력자 제도에 적용이 없는 게 있어요. 적용이 없는 거. 이런 거 조금씩 하나씩 필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적용이 없냐.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쉽게 미성년자 수령 무능력자일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제도에 적용이 없는 거. 하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재단 설팽이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상대방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단독행위는 수령 무능력자 제도의 적용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이 수령 무능력자 제도는요. 도달주의, 이 도달주의를 택했을 때 뭐 상대방이 받은 사람이 미성년이냐 뭘 따지는 거예요. 도달주의가 아니잖아요. 그건요. 그 다음에 발신주의요. 발신주의 예외를 택할 때는 수령 무능력자 제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서 상대방이 주소지를 몰라서 누군지 몰라서 법원을 통해서 공시송달 의사표시는 수령 무능력자 제도의 적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예외적으로 수령 무능력자도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도 하나 예를 들게요.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을 의지해요. 우리가 얘 18살짜리야. 혼인신고했어요. 그러면 혼인한 미성년자 성년을 의지한다. 그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년도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성년자를 의지될 때는 그 범위 내에서는 수령 능력도 있는 것이다. 절대 이때는 수령 무능력자 제도 적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외 행위 능력 인정될 때. 이 네 가지 딱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신주 예외라는 거 아니에요. 6가지가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발했을 때 발신주 효력이다. 발신주 예외. 거기서 우리는 3번과 5번만 기억하세요. 왜? 이게 우리 시험범위거든요. 우리 시험범위에 속하는 발신주 예외는 무건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에다 채굴했을 때 본인의 확답은 발했을 때 발신주예요. 무건대 상대방 채굴에 대한 본인 확답은 발했을 때. 5번에 있지. 531조. 격지자 간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뭐 했을 때? 발했을 때. 이 두 가지만 발신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요. 나머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무건대 상대처에 대한 본인의 확답, 격지자 간에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발신주, 발했을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대리에서는 나머지 정리해 준 거 조금씩 여러분들 봐주셔야 되고요. 테마 8번 보면요.
대리권 남용 이론. 기억나시나요? 대리권 제한 사유. 다음 같은 경우는 대리권 제한 사유다. 대리권을 제한한다. 대리권이 있더라도 대리권 인정하지 않는다. 자, 대리권 제한 사유는 누굴 보호하는 제도다? 본인 보호제도예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경우 대리권을 제한했다.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행사하지 말아라. 몇 가지가 있었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는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한다. 떠올라야 돼요. 또 하나는 119조에 여러 명의 대리인이 있더라도 여러 명의 대리는 각자 대리 단독 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특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들은 공동으로 대리하세요. 이 공동 대리 제도가 대리권 제한 사유다. 각자 대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인과 이제 큰 제목만 보는 거예요. 다 수업 시간에 봤기 때문에 본인과 법정 대리인 간에 법정 대리 나온다는 건 본인이 무능력 미성년자예요. 법정 대리인 간에 무슨 사항은 이해 상반 사항은 아무리 법정 대리 부모라도 법정 대리라도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아무리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라도 이해 상반 사항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무능력자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부모, 법정 대리인이라도 이런 거는 대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법정 대리인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무능력자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만 안 된다는 거지. 이것만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상반상이라 부르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대리권 남용이론이잖아. 대리권 남용이론. 대리권 남용이론은 판례가 만든 이론이다. 누구 보호하려고요? 본인 보호하려고. 상대방 보호하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라 본인 보호하려는 이론이죠. 대리인이 정당 대리권 있다는 거 이용해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배신 대리했고 도망갔을 때 원칙은 남용된 대리권도 본인한테는 유효하다. 본인은 원칙은 책임을 져야 하나 원칙은 본인한테 책임이 있다. 편의 책임을 진다. 그게 원칙이에요. 남용된 대리권도 원칙은 유효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요. 하지만 상대방이 횡령하고 배임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요. 악의 또는 유가신 때는 107조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신 때는 그때는 107조 단서 적용해서 본인한테 무효이다.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는 있다. 그렇죠? 이때 상대방의 선의무가실은 추정해주고 상대방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다는 거 입증 책임은 본인이 진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됐을 때 본인한테 이것이 유효가 될 것인지 본인한테 무효될 것인지 모든 판단 기준은 상대방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횡령하고 배임하는 대리인 자신에게 고의가신의 여부 논할 필요 없다. 모든 판단 기준은 상대방 놓고 판단한다. 판례 태도만 보면 되죠. 여러분들 정리해놨지만 결국은요. 4번. 대략 남용 4번. 제가 정리한 4번이에요. 요거만 잘 보면 돼요. 특히 107조 단서 유추정설 기억하셔야 돼. 또 하나 이 대리권 남용 이론의 반대되는 게 뭐냐. 반대방에 쓰는 것이 바로 표현들이 제도예요. 표현들이 제도가 이 반대방에 있는 제도예요. 표현들이 제도는 누구 보호하려 만든 제도예요. 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지 이거는 본인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표현대 돼버리면 본인 전 책임을 져라.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란 이 말과 표현들은 반대말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용된 대리권도 대리인이 정당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횡령 배임한 남용된 대리권도 표현 대리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다른 문장 다 좋아요. 뭐 남용 대리권 107조 단서 적용한다. 뭐 대리권을 부정한다. 뭐 다 좋아. 그런데 무슨 말 쓰지 말아라. 대리권 남용에서 표현 대리가 어쩌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만 틀리는 문장이에요. 표현 대리 제도와 대리권 남용 제도 완전 반대방에 쓰는 제도예요. 남용 대리고 표현 대리 일종으로 볼 수가 없다. 이게 표현 대리 취급하면 상대 보호하는 거잖아요. 요 말은 조심하라. 요 말만 쓰지 마라. 다른 건 다 써 좋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쫙 해주셔야겠죠. 자, 테마 9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기억만 포인트만 조금씩 추가해 주는 거예요. 정리된 것 정도는 우리가 핵심이니까 꼭 시험 보러 직전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대리행위의 현명주의 보려고 그래요. 현명주의 기억나시죠? 현명하지 않고는 대리 나가서 계약 맺을 때 본인을 우회한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대리인 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제가 그랬어요. 대리행위에서 이 현명주의가 나올 거라고요. 판례는 여기만 몇 개 쏟아지거든요. 요즘 판례가 있는 부분이 시험 부분이지 판례가 없는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최고의 기출문제는요. 자, 현명주의 얘기 나오죠. 이렇게요. 자, 현명하지 않고 한 것은 대리인 그 자신을 본다. 여기서 쫙 정량을 봐주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특히나 4번 주의해야겠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테마 9번에서 4번이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는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님을 표시하여 의사표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라 할 수도 있다. 즉 서명대리 나가서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직접 기명날이한 서명대리도 유효한 기억나시나요? 나가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계약서에 기명날이란 서명대리도 유효한 대리이다. 유효한 대리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기억나시죠? 서명대리. 그런데 요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필기를 좀 해야겠죠? 다 본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질문인데 대리인이 나가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사하여 예, 제가 홍남기입니다. 홍남기가 김씨한테 대리권 줬어요. 그럼 김씨가 나가서 계약 쓸 때 홍남기의 대리인 김아무개라고 써줘야 되는데 김씨가 예, 제가 홍남기입니다. 이렇게 본인가 행사해서 본인 이름으로 직접 기명 날인한 것도 본인한테 유효하다. 본인 책임져야 된다. 제가 늘 그랬죠.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뭐가 생략된 거예요? 이 말이 빠진 거라고. 대리인이 대리의사는 이 말 넣어주면 더 좋아요. 대리의사는 가지고. 여러분 참 좋은데 이 말 안 써도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유효하다. 그렇죠? 본인이 우임장 주고 인감병 줬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직접 기명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비슷한 문장이지만 대리인이 나가서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 사기를 쳐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이 단어 들어가면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기망 사술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의 행사에 본인 이름을 기망 난인한 거. 이 단어가 들어가면 대리의사가 없는 거다. 대리인 지가 해먹는 거지.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 똑같은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본인한테 있어서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이 말이 들어가면 본인한테 있어서 이것이 무효이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거의 흡사한 용어지만 이렇게 나온 거 좋아요. 이렇게 나온 거 좋아요. 하지만 이 단어 들어가면 이거는 대리의사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본인한테 무효예요.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도 무관한 처분행위도 무효이지만 본인이 뭐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는 있다. 이 문장. 또 이런 식 문장 나올 때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동산 매매한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을 주면서 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다 교부해 줬더니 대리권 받은 대리인이 등기 관련 서류까지 교부받은 대리인이 일단 그 서류 이용해서 대리인 자기 앞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대리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대리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 후에 나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넘겼다. 나가서 돈을 빌리고 이 부동산의 담보 저당을 잡았다. 이것은 본인한테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서 다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이건 표현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일단 대리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건요.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계약 맺는 거예요?
대리인 소유권 이전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 후에 나가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 쓰려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내는 거 아닌가요? 대리인 이름으로 한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항상 대리행위라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했을 때 본인 이름으로 했을 때 뭐 표현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 유권 대리 논하는 것이지 본인 이름을 하지 않은 건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만 나오면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 순간 대리인 지 이름으로 계약 맺으려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 거지 본인 이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기억하시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구분하기 이거 어렵기도 하지만요. 자, 나머지 줄줄줄 봐주셔야 돼. 현명주 예외까지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복대리 들어가기. 나머지 다 좀 조금씩 봐주세요. 이렇게요. 자, 복대리 들어가세요. 복대리. 테마 10번에 복대리요. 제가 복대리도 어렵지 않지만 잘 나온다 그랬어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있더라. 복대리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이 들어가야지. 복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큰일 나는 거죠.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한다?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의 대리인이 아니다. 또 하나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대리행위가 아니죠? 항상 대리행위라는 건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 대리행위인데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나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 본인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대리를 배울 때 나가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것만 대리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닌 대리인 지 이름으로 한 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이면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럼 뭐나?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청이다. 너도 대리인, 나도 병존하는 거고. 그렇죠? 설정정. 복대리는 대리인의 권한을 일부를 가져가는 것이다.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일전정 대리행위는 아니다. 거기서 복대리에서 테마 10번이에요. 테마 10번 복대리에서 제가 늘 강조해 뭡니까? 그 도표 있죠?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요거 암기하시라 해서 제가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데 복대리 잘못했다면 복대를 선임한 임의 대리는 본인에게 무슨 책임을 진다? 과실책임. 선임 가운데 과실책임을 진다. 하지만 책임의 경감사유. 본인의 지명.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를 선임할 수 있지만 복대를 잘못했을 때 본인한테 무슨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는 전 책임을 진다. 전체 무과실 책임을 지나. 법정 책임의 경감사유. 부득이한 사유일 때 책임이 경감돼서 과실 책임주의로 경험된다. 원칙 경감사유. 예외. 원칙 예외. 경감. 본인의 지명. 부득이한 사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번 강조한 거예요? 객관식으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 얘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나머지 줄줄줄 정리하는 거 정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저는 테마 정리를 52개를 했는데 우리 80점, 90점 맞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 52개 정도는 딱 70점대. 요 정도 얘기면 7점 정도는 무난히 맞는다. 거기에 딱 맞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시험에 늘 흔히 나오는 문장들을 다 많은 거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표현대리. 자, 테마 11번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125조 대리권 수협회 표현대리 116조 권한을 청한 표현대리 월권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세 가지 표현대리 성립해버리면 상대방이 주장하면 본인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세 가지 표현대리 성립했을 때 본인이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다. 딱 표현대리 성립하면 표현대리 성립 무조건 책임을 져야지. 표현대리 성립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잘못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자기 책임 면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실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 상계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 성립 무조건 본인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120 표현대리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요 정도 얘기만 줄줄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 표현대리, 대리권 수요 표시에 그냥 표현대리. 기억나시죠? 다만 거기서 3번 125 표현대리에서 125대 표현대리에서 정리한 것 다 밑줄을 그셔야 돼. 제목 정도는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죠. 대리권 수요표 표현대리는 어디에 적용이 있느냐? 3번 보세요. 3번 동그라미 3번 판례는 125 표현대리는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 추정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자기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자들. 그게 뭐예요? 명의. 내 이름 써 명의 대여자. 명의 대여한 거죠, 이게. 명의 대여자의 책임. 상대방의 선임무가 싫으면 본인은 배우편대 성립 전 책임을 져야 한다. 또는 무슨 뭐 대리점이니 영업소니 뭐 지정점이니 어느 기업의 유명 기업 측의 영업점, 대리점, 서비스점 이런 명칭을 무단한 사람을 알면서도 그 기업이 방치 내지는 묵인했다면 설사 영업점, 대리점이 아니었더라도 그 기업은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하면 그 기업 무조건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알고도 방치 내지 묵인했다면 본인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이름을 쓰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 이거요. 이게 바로 125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항상 모든 표현대리는 이 세 가지 표현대리 공통점이 뭐였어요?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모든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뭐일 것?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것. 이걸 갖춰야 된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표현에 성립하지 않는다. 또 모든 표현대리는 누구만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만이? 직접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을 추정하지. 직접 상대방 아닌 사람은 표현을 추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요점 정리한 거 꼭 읽어보셔야 돼. 또 125 표현대리는 어디에만 있는 표현대리다. 오로지 임의대리에만 있는 표현대리지. 125조는 법정대리는 있을 수 없는 표현대리다. 이런 것들이요. 또 기억나시나요? 표현대리 이렇게 경합이 되죠. 둘 다 해당되는 거. 120에 해당되고 126에 해당되고. 그렇죠? 129에 해당되고 동시에 월권행위 했어요. 둘 다 경합이라 불렀잖아요. 표현에 경합될 수 있다. 둘 다 해당될 때는 뭘 주장해라. 둘 다 해당될 때는 126조. 126조만을 주장하라. 하지만 둘 다 해당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경합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둘 다는 이것만 주장해라. 월권 대리만 주장해야지 이거 주장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125조와 대리권 수요표 표현 대리와 플러스 129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 대리권 없는 경우 129조 이 표현 대리는 경합이란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둘 다 해당되는 표현 대리 있을 수 없다. 이건 모순강에 빠져요. 대리권 준다고 얘기했으나 대리권 주지 않은 여기다 해당되고 전에는 대리였으나 현 대리권 없는 둘 다 해당되는 표현 대리 있을 수 없다. 이건 경합될 수 없는 거죠. 경합됐을 때 월권 대리만을 주장해라. 나머지 가면 꼭 봐주셔야 돼. 그런데 거기 보면요. 120 표현 대리에서 그 적용범위 보세요. 3번 적용범위. 3번에 적용범위 있잖아요. 적용범위에서 적용범위요. 120 표현 대리 적용범위에서 여기서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죠. 이거 주의하시죠. 표현 대리는 자 읽어드릴게요. 표현 대리 공법상행위 소송행위에는 표현 대리 제도에 적용이 없다. 그런 데는요. 공법행위 소송행위 이런 데는 표현 대리란 말 없다. 또 하나 강행법규 위반 이 말 없죠. 여기요. 강행법규 위반이요. 강행법규 위반에는 표현 대리 제도에 없어요. 대리 나가서 상대방과 대리행위한 것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면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에는 표현 대리란 말 없다. 공법상 표현 대리란 말 없다. 하지만 주의할 거. 어음행위, 어음수행이요. 어음수행에는 표현 대리 제도에 적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 1억까지 내 이름으로 어음수를 발행해. 1억까지 대리권 줬는데 얘가 내 이름 10억짜리 발행했어요.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했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이 선이 뭐가 민대 정당이가 있다면 본인 책임져야죠. 어음수행에는 표현 대리 제도에 또 적용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적용이 있어야지 거래 안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재부장이 월권행위 했어요. 월권행위 막 내 이름으로 막 100억짜리 지급보증 쓰고 막 어음발행에 도망갔어요. 상대방이 믿는데 정당이었다 본인 책임지잖아요. 엄수평에는 표현들이 제대로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엄수평에는 표현들이 제대로 적용이 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보호받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적용이 있는 거, 없는 거. 요 정도 하나 거기 간단히 체크해 주시고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딱 한 페이지 정리해놨어요. 한자 한 번 다 보셔야 돼. 그런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는 일단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11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첫째 뭐는 있어? 기본 대리권이 있을 것.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이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 이 넘어서는 행위가 뭡니까? 월권행위. 이 월권행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본 대리권도 없다면 표현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 대리권과 넘어서는 행위 사이에는 같은 종류의 대리권이 아니어도 좋다.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기본 대리권에서 대원 판례에 따르면 125조가 대리권서 표현들이 129조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 대리권 없는 경우 129조가 월권 대리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에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경합하면요. 125조에 해당되고 100에 해당되고 둘 다 해당되면 125조 기본 대리권에서 월권 116조가 성립하잖아요. 둘 다 116조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될 때는 116조가 성립하잖아요. 이것이 월권의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거야.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될 때는 116조가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125조가 119조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정리해서 밑줄 그어놨어요. 밑줄 딱딱 거는 거는 여러분들 같이 봐주셔야 돼. 특별히 권한처분 표현들에서는 3번 얘기 주의하셔야 돼요. 3번 얘기 하나만 더 별표해서 잘 봐주세요. 3번에 뭐라 되어 있나요? 권한처분 표현 월권들에서는 3번에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 이유가 있을 것. 권한을 초과한 행위했더라도 상대 믿는데 정당 이유가 있을 것. 정당 이유가 있어야지 월권들 성립해서 본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당 이유가 뭐냐? 그거 풀어놨죠? 3번까지. 정당 이유란 선의 무과실일 것. 또 정당 이유 선의 무과실의 시점. 언제 선의 무과실이 된다? 월권행위 당시, 대리행위 당시. 그때가 선의 무과실이면 되는 거지.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입증은 누가 하라?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해라. 입증이 상대방이 진다. 그 세 지문 딱 정리하는 거 간단해요. 그렇지만 수도 없이 나온 기출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해하기식으로 써놓은 이유는 그냥 기출지문 OX 문제를 하면 이게 문장, 스토리가 없으면 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줄줄줄 읽어가면서 쭉쭉쭉쭉 착착착 제가 또 중요한 데 다 밑줄 그어놨어요. 딱딱 체크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테마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간단한 체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3번씩은 정독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샤프펜 대가면서요. 그러면 자꾸 스토리 익혀달라. 그럼 이게 그대로 이 시험에 나온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